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줄까요? 게으른 부모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가 도시락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먹는 따뜻한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굶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은 한국식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엔 급식까지 무료라는 소식이었죠. 뉴저지 프린스턴 교외에 위치한 스타벅스 한 모퉁이에서 저는 평소처럼 동네 엄마들과 함께 오후 커피타임을 즐기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피드에 떠오른 한국 무상급식 관련 기사였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정갈하게 담긴 흰밥과 색색의 반찬들, 그리고 국물까지. 마치 레스토랑 음식처럼 보기 좋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화면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세금으로 아이들 밥까지 다 먹여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요. 밥은 당연히 집에서 먹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정부가 대신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12년째 두 아이를 키우며 나름대로 정립해온 제 교육 철학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는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캐롤이 제 말에 힘차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 부모들이 점점 더 게을러질 거라고요. 전형적인 복지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셸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식이라고요.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는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죠. 제니퍼가 더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애초에 아이 밥값도 못 내는 부모가 아이를 낳아야 하나 싶다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순간 저희 테이블은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전문가라도 된 듯이 말이죠. 저희는 미국식 교육이 훨씬 건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자립심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이 올바르다고 확신했죠.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 3개월 후 제가 그토록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은.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후 3시 30분이 되자 8살 둘째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노란색 백팩을 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밀리가 항상 들고 다니던 핑크색 도시락통을 보니 아침에 정성껏 싸준 터키 샌드위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은 채로요. 심지어 함께 넣어준 사과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냐고요.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냐고 다시 묻자 에밀리는 대답 대신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에밀리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자기도 친구들처럼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학교 급식실에서는 한런치라는 유료 급식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8달러였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60달러죠. 두 아이 몫을 합치면 320달러입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자기만 안 되는 거냐고요. 반 친구 수지는 맨날 따뜻한 스파게티에 브로콜리, 심지어 과일까지 먹는다고요. 마크는 치킨 너겟에 감자튀김을 먹고 소피아는 피자에 우유까지 마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카페테리아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받아서 함께 앉아 먹는데 에밀리만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에밀리의 애절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런치가 비싸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에밀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하루 종일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봤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3개월 전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 급식 사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들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 있었구나. 해시태그 밥은 집에서 먹여야죠. 세상의 우연은 언제나 극적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에밀리가 울며 돌아온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동양인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가족이라고 소개받았죠. 김서준이라는 12살 남학생과 그의 아버지 김민호 씨였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도 모르게 김민호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에밀리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차였습니다. 김민호 씨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급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들이냐고 다시 묻자 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 서준이가 한국에서 먹던 급식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스테인리스 식판에 하얀 쌀밥이 수북히 담겨 있고 그 옆으로는 된장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들이 색색깔로 예쁘게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디저트로 과일까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메뉴는 영양사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고려해서 직접 계획한 것이라고요. 칼로리부터 영양소 균형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가 똑같이 먹는 거냐고요. 김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도시락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일이 없다고요.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 걱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오늘 급식 메뉴가 뭔지 궁금해하며 학교 가는 걸 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서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부럽다고요. 여기서는 매일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학교에 가면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전 제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웃었던 그 정책이 실제로는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비판했던 한국의 무상급식이 실제로는 어떤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김민호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급식 사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모든 아이가 똑같은 식판을 들고 행복하게 밥을 먹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친구들의 할런치를 부러워하며 눈물 짓던 모습과 대비되었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달 학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회의 당일 저는 김민호 씨가 보여준 한국 급식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로 나름의 발표 자료도 만들었죠. 무상급식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문들까지 찾아서 읽었습니다. 학군위원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10명의 위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학군에서도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처럼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시락 때문에 위축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일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반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담당 위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최소 300만 달러는 들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세금만 올라갈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정책 담당 위원도 거들었습니다.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정부가 왜 대신 져야 하느냐는 논리였죠.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들이 점점 더 무책임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절친이던 제니퍼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캐롤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미셸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니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사, 왜 이러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급식을 함께 비웃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며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리사가 이상해졌다는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무료 급식 같은 건 게으른 부모들이나 바라는 거라는 비아냥도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까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요.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군위원회의 차가운 거절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했고 친구들이 할런치를 먹는 모습을 부러워해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에밀리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도시락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흐느끼며 말해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두 카페테리아에서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에밀리만 혼자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목이 메여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담임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다가와서 왜 친구들과 함께 먹지 않냐고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부모님이 할런치를 사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에밀리가 자꾸 점심을 굶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저에게 전화까지 주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친구들이 먹는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군위원회는 예산만 걱정하고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에밀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저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절규를 글로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굶지 않고 학교에서 밥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왜 한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냐고요.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좋아요를 눌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공유 100번, 2시간 만에 500번,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1만 번이 넘게 공유된 것입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도 똑같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 급식비가 $400라서 둘째는 포기했다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한 런치를 사주고 싶지만 월 $600는 감당할 수 없다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한국이 정말 부럽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역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MBC 뉴저지 지국에서 전화가 왔고 다음날 바로 취재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사진이 침묵하던 수천 명의 부모들을 깨운 것입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MBC 뉴저지 지국의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간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 뉴스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청원 사이트에 우리 학군에 한국식 무상급식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식사를 우리도 한국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지 불과 3일 만에 1,000명이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000명을 넘어섰고 2주 만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댓글란에는 각자의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데 월 급식비만 $450라서 큰 아이만 한 런치를 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매일 도시락을 싸가는데 아이들이 형만 부러워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아버지는 자신이 어릴 때도 급식비 때문에 친구들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만큼은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평등한 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먹으며 자란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 주었죠. 밥이 복지다라는 구호가 저희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역 교사들이 교사회를 통해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본 교사들이 급식 격차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 사이의 격차를 목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풍성한 한런치를 먹고 어떤 아이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주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한국계 학부모 단체가 저희와 연대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도 비슷한 청원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무상급식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연구자들도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근 몇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학군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무상급식이 이제는 미국 전역 부모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원이 2만 명을 넘어서던 그 주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학군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무료 한런치를 제공해 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 문제로 완전한 도입은 어렵지만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그 일주일이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도시락을 싸갈 필요가 없다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 앞에서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에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발걸음도 한결 경쾌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에밀리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에밀리가 신나게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치킨 너겟이랑 으깬 감자, 브로콜리, 그리고 우유까지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에밀리가 들려준 점심시간 이야기였습니다. 반 친구 마크가 브로콜리를 못 먹겠다고 하자 에밀리가 자신의 치킨 너겟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친구들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된 것입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스파게티를 먹은 날, 피자를 먹은 날, 샐러드바에서 직접 채소를 고른 날까지 모든 순간이 에밀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에밀리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커다란 원탁에 여러 친구들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식판을 들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어린이다운 글씨로 모든 친구들이 행복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요일 시범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이 정말 부럽다고요. 거기서는 원래부터 모든 아이가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잖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에밀리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바뀐 건 단순히 에밀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과 더 친해졌고 무엇보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에서 존경과 감사로, 냉소에서 희망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끝난 지 정확히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학군이 완전한 무상급식 도입을 공식 결정한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죠. 예산 문제는 연방정부 보조금과 주정부 지원금,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기부로 해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군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에 공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운영 노하우와 영양 관리 시스템, 식단 계획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바로 그 위원들이 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급식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한 달 후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뉴저지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 칼럼니스트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인 뉴저지 타임스에서 정식으로 칼럼 연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제목은 아이들의 평등한 식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올리는 칼럼에서 저는 무상급식이 가져온 변화들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근본적 변화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에밀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울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전해준 급식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까지. 한국 급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칼럼은 변화된 학교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상급식 도입 후 아이들 사이의 위화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을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네 번째 칼럼에서는 학부모들의 변화를 다뤘습니다. 급식비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교육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후기들을 소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학군의 무상급식은 뉴저지 전체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고 타주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지역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정부 개입이 심한 나라로 여겼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호 씨 가족과는 지금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상급식이 미국에도 뿌리내리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요. 국경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에밀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에 올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말이죠. 매일 밤 저는 1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스타벅스에서 한국 무상급식을 비웃던 그 오만하고 편견에 찬 모습을요. 그때의 저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우리에게 밥을 주었고 우리는 그 밥으로 다시 배웠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그릇의 밥이 만든 기적처럼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는 평등하다는 따뜻한 철학이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세상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